2022년 이후 부동산 절세 전략을 갖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를 갖다가 준비를 갖다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저를 갖다가 좀 잠깐만 소개를 갖다 시켜드릴까요? 저는 세무사 김종필이고요. 주로 그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 책도 뭐 부동산 세금을 갖다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종류들을 갖다 썼고요. 상속의 기술 이런 부분도 저술을 갖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취득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 차지할 것 같은데요. 양도세 부분을 갖다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증여를 갖다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어떤 과세 표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취득세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갖다가 먼저 살펴볼까요?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상취득시 과세 표준이 될 것 같아요. 무상취득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증여의 관점을 갖다 제일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뭐 상속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될 부분은 증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 부분과 관련돼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 부분을 갖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여태까지 증여다라고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갖다 계산을 갖다 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갖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서부터는 시가 관점으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뭐 시가 인정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뭐 매매 사례가, 감정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들은 어디서 보실 수 있었냐면 증여세 관련돼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을 갖다 평가를 갖다 할 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개념을 갖다가 취득세 쪽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자들의 고민은 뭘까요? 올해 증여를 갖다 했을 때 취득세 부분하고 내년 이후로 넘겼을 때 취득세 부분하고 달라진다라는 걸 갖다 인식을 갖다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 증여를 갖다 할 거냐, 아니면 그 이후로 넘겨서 증여를 갖다 할 거냐,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시가의 변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 부분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취득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끼기 위해서 올해 한다, 내년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적용되는 시가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세 절감 목적으로 갔을 적에 그 과세 표준이 달라지는 부분하고 시세의 변동 부분하고 그걸 갖다 엮어서 봤을 적에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고민이 여기서 출발을 갖다가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갖다 좀 볼까요? 이 부분은 취득세 쪽에서 별도로 이제 신설을 갖다 하는 부분인데 양도세 쪽에서 동일한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마련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싸게 뭔가를 갖다 거래를 갖다 했을 때 세법상 일정 범위를 갖다 벗어나게 되면 시가에서 일정 범위를 갖다 벗어나게 되면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가 쪽으로 끌고 와서 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시가 기준으로 해서 30%, 그 다음에 3억 원 중 적은 범위를 갖다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증여세 쪽에서는 문제를 갖다 삼지를 않는데 양도세 쪽에서는 보통 5% 또는 3억 원 이상 이 부분이 차이가 났을 때 그걸 갖다 부인을 갖다 하고 시가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취득세 쪽에서도 그대로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내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가 양도나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저가 양도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 쪽에서는 그 시가 표준액,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를 갖다 않았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시가 인정액 금액으로 끌고 올라가서 과세를 갖다 하는 제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거래를 갖다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했을 때하고 내년으로 넘겼을 때하고 그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물견제 교환 양도담보에 대한 부분도
시가 인정을 갖다 한도로 과세 표준을 갖다 계산하는 요 규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참조사항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여 취득세 기한, 그 부분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이제 돼 있었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서부터 3개월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 기한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었었는데 증여세 쪽하고 맞춰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기한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시 1세대 기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호하는 규정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조사항으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대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갖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갖다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갖다 이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중과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갖다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취득세하고 관련된 중요한 개정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실무상으로 들어가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매매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과제도를 갖다 중과세율을 갖다 적용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언을 갖다 줘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정확한 부분을 갖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 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갖다가 그냥 고스란히 안고 사야 되느냐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과하지 않는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갖다 대상으로 갖다 할 것이냐? 자, 주택수 한 주택일 때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먼저 적용을 갖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주택을 갖다 팔기 전에 하나를 갖다 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할 때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일시적 2주택 쪽도 보호하는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들은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세율은 도대체 얼마를 갖다 적용을 갖다 한다는 것이냐? 취득세 등 부가적인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 표를 갖다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짜리하고 농특세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1.1%, 1.3% 또는 그 1.1에서 뭐 3.3% 바로 밑까지, 그다음 3.3 또는 3.5 가액에 따라서 적용을 갖다 하고 있는 요 세율이 바로 일반 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주택을 갖다 또 취득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주택이 된다, 3주택이 된다, 4주택 이상이 된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떤 때 추가적인 세율로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갈 거냐? 현재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다 취득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세율을 갖다 높여가는 방식을 갖다 취하고 있고,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한 채가 덜 된 한 채를 갖다 추가로 더 취득할 때 그런 그 세율을 갖다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좀 더 빠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그걸 쫓아가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갖다 해보게 되면 2주택으로 넘어갈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 취득할 때는 중과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2주택일 때 중과되는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다 취득을 갖다 할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짜리는 8.4% 또는 9%짜리를 갖다 적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세금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에서 3.5%짜리 세율을 갖다 적용하는 그 대상이 8.4% 또는 9%짜리를 갖다 적용한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세금을 갖다 부담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중과를 갖다 하지 않는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을 갖다 했었거든요. 근데 기한 내에 처분을 갖다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추징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8.4% 또는 9%짜리 세율을 갖다가 적용해서 산출한 세금하고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하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문제가 발생을 갖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주택일 때는 조정
일 때만 문제가 되고 비조정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주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2주택일 때보다도 더 높은 세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4% 또는 13.4% 정도의 세율로 부과를 갖다 한다는 것이죠.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의 물건을 갖다가 취득해서 3주택이 된다? 인재 출발을 갖다 시키는 겁니다. 인재 출발을 갖다 한다라는 거는 8.4% 또는 9%짜리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4주택 이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4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무조건 주택을 갖다 취득해서 4주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세율이라고 하는 12.4% 또는 13.4%의 세율로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을 갖다 하실 적에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서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그러면은 좀 더 쉽게 그 취득하는 사람의 세금 부분을 갖다 계산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진행을 갖다 하다 보면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 갖고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을 갖다 봅니다. 사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 충분히 그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랬을 적에 주택을 갖다가 법인에서 취득한다?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좀 괜찮게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갖다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렸다는 얘기는 중과세율로 바로 넘겨버린다. 이렇게 기억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만약에 그 중과세율로 해서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 그거는 2주택, 3주택 이런 개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높은 쪽으로 올려버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2.4%, 13.4%로 바로 넘어가서 세율을 갖다가 중과세율로 부담을 갖다 하도록 돼 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개정이 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좀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종전에 갖고 있었던 주택 부분이 비조정과 조정 대상 지역 한 채를 갖다 각각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갖다 했을 때 이 유예 기간을 갖다가 얼마를 갖다 줄 것이냐,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일시적 2주택에서 중과세율로 넘어가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종전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유예기간을 갖다 도대체 얼마나 줄 것이냐 이 부분은 3년을 갖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갖다 매각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걸 갖다가 구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구입을 갖다 하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짧게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걸 갖다 1년 이내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년 이내로 약간 연장을 갖다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갖다 해보게 되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가 구입을 갖다 할 적에는 3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 걸 갖다 구입한다. 자, 그 부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해야지 우리가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갖다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갖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를 갖다가 한다라는 거는 왜 이제 기억을 갖다 해줘야 되느냐? 일반 세율을 갖다 적용을 갖다 할 때하고 중과세율을 갖다 적용할 때하고 상당히 많은 세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중과세율을 갖다 적용하려고 했을까라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주택 중과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양도세 쪽에서 도입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갖다가 세대가 다른 쪽으로 분산을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당초 정부의 의도하고는 좀 달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막으려고 한다면 증여하는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갖다 좀 높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분은 이제 중과 부분을 갖다 도입을 갖다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의 기본 출발점은 다주택일 때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걸 갖다 유출을 갖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주택일 때에는 그러면 없느냐?
그 대상을 갖다 달리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케이스를 갖다 좀 나눠볼까요? 자, 증여, 취득유형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소유 주택수 부분을 갖다 좀 보도록 하죠. 보통의 취득세 부분은 그 이유를 따질 적에는 우리가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분은 증여자 기준입니다. 증여하는 사람. 보통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갖다 많이 하니까 부모님의 주택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 취득세를 갖다가 산정을 갖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일반세를 갖다 적용을 하고 누구한테는 중과세를 갖다 적용을 갖다 할 것이냐? 한 주택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에게 증여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8% 또는 4%의 일반 세율을 갖다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벗어났다? 그 얘기는 한 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형제, 자매, 기타 친족 이런 쪽으로 증여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주택자가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한 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두 주택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두 주택 이상을 갖다 다주택자로 보고 이 다주택자가 증여를 갖다 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하는지를 갖다 가리지 않고 일단은 문제를 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가액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갖다 삼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출발점이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움직이는 걸 갖다 좀 방지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갖다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 조건입니다. 공시가격은 3억 원 이상.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갖다가 증여를 갖다 하고자 할 때 그때 문제를 갖다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3억 원 미만이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의 대상,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3억 원 이상은 중과 대상 쪽으로 끌고 가지만 그 이외의 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8% 또는 4%의 세율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더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증여를 했을 때 금액의 기준은 뭐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세표준이라고 보통 표현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시가격. 우리가 보통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현실상에서 그렇게 흔한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주택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중과 대상이 아니면 3.8% 또는 4%, 그 다음에 중과 대상이면 12.4% 또는 13.4%의 세율로 해서 세금을 갖다 내야 된다. 자, 그런데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통 선택들을 갖다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부분이죠. 부담부 증여라는 건 채무 승계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증여 부분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갖다가 승계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도로 봐요. 예. 그러면 그거는 매매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무를 갖다 승계하는 부분은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을 갖다 적용을 갖다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넘어가는 부분, 채무를 갖다 넘어가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증여 부분이라서 그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갖다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증여를 갖다 하는데 단순 증여를 할 것이냐,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세율 부분이 차이가 날 것이고, 부담하는 전체 세금을 갖다 비교를 갖다 해봤을 때 어느 쪽이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 이게 달라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개정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 드렸었죠. 그렇죠?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내년도서부터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증여를 갖다 했을 때하고 그 요 시가 인정액으로 시행이 되는 그 이후에 증여를 갖다 했을 때하고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갖다가 통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갖다 잠깐만 보시게 되면 시세가 한 10억 정도가 되고요. 기준시가는 이제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되겠죠. 한 7.5억 정도 되고 전세 보증금은 한 5억 정도가 된다. 이걸 갖다가 단순 증여, 채무 승계를 갖다 하지 않고 증여를 했을 때 하고 채무 5억 원을 갖다 승계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증여를 했을 때 하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 증여로 해서 증여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주택인 상태에서 증여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7.5억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12.4%를 갖다 적용해서 산출을 갖다 하게 되면 세금 액수가 한 9,300 정도를 갖다가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를 실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채무 5억을 갖다 승계를 갖다 하는 거니까 7.5억 중에서 5억은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억 5천 예, 그 부분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적용한 부분을 갖다 계산을 갖다 해보면 2.5억에 12.4%를 갖다 계산하면 한 3,100 정도가 되고요. 그 5억 원까지의 세율을 갖다 적용해서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을 갖다 적용해서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5억에 2.20% 하게 되면 1,100 정도. 그래서 전체 세부담은 한 4,200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 증여로 했을 때하고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하고 9,300 대 4,200, 한 5,10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준이 10억짜리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억 중에서 5억 부분과 관련돼서는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억에 대해서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7.5억에 비해서 7.5억일 때는 2.5억만 증여로 봤을 때는 됐을 텐데 10억일 때는 2.5억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5억의 취득세를 곱한 만큼 그만큼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